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청년기초의원과 경기도 의원들이 경기도의 감액 추경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시군과 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국별 감액 목표를 미리 정하는 할당식 구조 조정을 중단하고 사업별 타당성에 따른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군 매칭 사업은 사전 협의 없이 삭감해서는 안 되며 돌봄과 안전 등 민생 예산은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31개 시군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 재정 위기의 부담을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감액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병행하는 조합 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합니다. 개선안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성정 등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 신청 기간을 기존 60일 이상에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간은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개선안을 배포하고 사업 추진을 앞당겨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주택 매수 심리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7월의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139.9로 한 달 전보다 1.9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4월 124.9에서 5월 135.6, 6월 138에 이어 넉 달째 상승한 겁니다. 지수가 115를 넘으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되는데 서울은 상승 2단계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도 128.5로 상승세를 보였고 전국은 119.5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8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인천시가 재문구 프로젝트의 첫걸음인 인천항 내양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이 20일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항 내양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6,372억 원을 투입해 해양문화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올해 말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던 보안 펜스를 철거하고 시민들을 위한 수변공원과 역사공원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바다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내양 오션뷰 러닝 코스 등을 구축해 인천을 대표하는 수변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처서가 다가오지만 여전히 기세를 부리는 여름 모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모기는 단순히 피를 빠는 가려운 존재를 넘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수도권 일대까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경화 교수가 모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성과 올바른 예방법을 설명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본뇌염과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에 감염된 그 빨간 진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치사율이 30%에 이를 수 있고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중증,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행하는 3.1열 말라리아는
얼룩 날개 모기가 매개하게 되는데요. 경기 북부, 강원도, 인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누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일본내염은 증상이 가볍거나 약간의 발열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신경계를 침범하게 될 경우에는 심한 발열, 두통, 그리고 경련, 의식 수준 저하 같은 신경계를 침범하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행하는 3일열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38도 이상의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이틀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질병 초기이거나 아니면 감염된 원충의 양이 매우 많을 경우에는 발열의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되지 않는 발열을 비롯한 전신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맥의 감염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제품을 선택하실 때에는 제품 표면에 식약처 인증 마크인 의약 외품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효한 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 줄여서 DEET라고 하고요. 이카리딘이 주요한 성분입니다. DEET의 경우에는 영유아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유효 성분들은 지속 효과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을 하실 때에는 상처 주위나 눈, 코, 입 주변을 피해서 드러난 피부 그리고 옷에 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외출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4~5시간마다 반복해서 뿌려주셔야 합니다. 네, 다행히 일본내염은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영유아 혹은 논이나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축사 주변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완료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빨간 진모기는 해질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이때부터는 외출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한다면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을 해서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초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시 부평구 의회를 살펴볼 계획인데요.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원회, 바로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윤구영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구정행정 전반과 복지, 보건, 여성가족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만큼 늘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집행부와도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방과 후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아이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이 잘 추진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둘째,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돌봄이 필요한 분께 지원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입니다. 좋은 사업일수록 오래 이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국비와 시비 지원 구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만나 뵈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생활 속 불편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길을 걷기가 불편하다,
동네 공원이 오래됐다는 말씀입니다. 부평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보행 환경 개선, 노후 공원, 리모델링 같은 생활 미창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파와 폭염을 막아주는 시설을 설치하고 하천 진입로에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재난안전 분야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도 주민들께서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원활히 확보되고 사업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는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부평의 미래와 직결된 큰 사업도 있습니다. 굴포천 생활하천 복원 사업이 2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프마켓을 비롯한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을 서류로만 접하지 않고 가능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국비, 시비 확보가 필요한 사안은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늘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은 여러 사업들이 함께 추진되면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구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가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의회를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듣고 성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북의 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을 일부 변경해 추진합니다. 구는 북의 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해 인천시에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는데요. 북의 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북의 일동과 일신동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오는 2028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주차장 확대로 주차면 수가 당초 88면에서 94면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구는 인천시 검토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19일 낮 12시 2분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있던 탑차에서 처음 불이 난 뒤 공장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장비 22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54분쯤 공장 내부에서 공장 대표로 추정되는 한 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불은 오후 1시 46분쯤 완전히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하수도 분야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가 가등급을 받은 건 지난 2012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시는 경영전략의 체계적 추진과 사회적 책임이행, 노후 하수관로 정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방류수 수질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하수처리 수요에 대응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과 현대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성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하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문화원과 은평구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평문화원과 은평지역 16개 동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와 이야기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기룡 은평문화원장은 주민자치회와 함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주민이 행복한 은평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